8월 2일,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발효가 돼 이르면 8월 말부터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배제하려고 하자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의 목소리가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정말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일본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일본에 벌어질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방문객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입니다. 아베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30% 이상이 늘어야 하는 숫자죠.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4명 중 1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본 유명 관광지들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베의 계획대로 올림픽을 맞아 방문객이 30% 이상 늘기는커녕 예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도쿄올림픽의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쿄는 대조직위원회가 4만 6천 개의 객실을 선점해 숙박비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1박 기준으로 주경기장에 있는 신주쿠의 호텔을 잡으려면 70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여론의 악화입니다.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도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를 건드리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일본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은 여러가지 비판받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지역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는 조직의 방침과 도쿄 인근 토양 상태에서 방사선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큰 우려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면 도쿄올림픽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보안업체의 보이콧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무려 1281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보안 시장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는 보안업체가 별로 없고 기술력도 취약합니다. 도쿄올림픽 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한 업체를 선택해 보안을 맡겼는데요. 그들이 한국 업체를 선택한 것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한 것을 보고 높은 수준의 한국 보안업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자 일본 관계자들은 우리 쪽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업체들이 보이콧을 하고 대체할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보안 제품은 각 나라마다 보안 인증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한번 채택해 쓰기 시작하면 변경하기 어렵고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보안업체가 대회 직전에 보이콧하자고 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베가 한 행동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아베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 자신들만 피해를 안 보려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일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한국의 OLED 패널을 수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 수출은 작년 대비 26.6%가 줄었지만 일본만 129.2%나 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면 한국의 OLED를 못 받게 될까봐 미리 수입해 놓은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 기업에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이었죠. 한국민은 그동안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었지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1,0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 제품들을 구입해줬고 일본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경제 보복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 행동은 평온했던 한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베가 경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웃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선진국들과 대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많은 4차 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G, 암호화 기술 같은 통신 분야는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특히 바로 이 통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한국이 개발한 4건의 권고안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 통신에 기본적으로 쓰이게 될 한국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데 양자 기술을 이용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의 보안기술도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되었습니다.
각국의 연구단체나 기업들이 국제표준을 작성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출할 때 국제표준을 제출한 기업들은 이미 이 국제표준을 구현할 기술들도 사전에 특허 등록해놓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 국제표준이 승인되기만 한다면 미리 등록해놓은 특허가 표준 특허가 될 확률이 높아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특허 회피가 가능한 일반 특허와는 달리 이 표준 특허는 다른 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국제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표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특허를 확보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명 퀄컴세라는 표준 특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죠. 미국 기업 퀄컴은 무선통신 원천 기술인 CDMA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CDMA 특허를 바탕으로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표준 특허를 개발해 한국 업체들에게서 휴대폰 한 대당 3%에서 5%의 표준 특허 사용료를 받아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만 38조 원의 로열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 되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5G 표준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지적재산권 분석업체 IP리틱스의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터를 취합한 5G 표준 특허 승인 개수를 보게 되면 개별 기업으로 노키아, LG, 삼성이 각각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라별로 봤을 때 중국의 경우는 특허 출원 개수가 가장 많지만 겨우 18%만이 표준 특허로 승인되어 765개, 미국은 2154개 중 30%만이 승인되어 665개, 일본의 경우도 701개 중 58%가 승인돼 407개이지만 한국은 LG, 삼성, 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 2784개의 5G 특허를 출원해 무려 80%가 표준 특허로 승인되어 2220개의 표준 특허를 보유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미국, 일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5G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부분적으로 상용화 중이며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5G망을 통해 전송하려면 한국이 월등히 많이 보유한 5G 표준 특허들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 등 기존의 이동통신 특허 강국들로부터 5G 표준 특허들을 선점하여 금전적 이득뿐 아니라 4차 산업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많은 투자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상 77튜브였습니다. 아니다. 일본이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목하는 성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G 이동통신의 퍼포먼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질주입니다. 한 일본 매체가 우리나라의 5G 이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5G를 상용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마도 한국의 5G 현황을 관찰한 후 일본의 기준을 세우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5G 상용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기를 바라고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일본의 언론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5G의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한 일본의 언론은 니케이 신문의 경제 전문지인 니케이 크로스트렌드입니다. 해당 언론은 한국의 5G 통신 속도와 가입자 증가, 요금제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부편집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측정한 것입니다. 부편집장은 서울 시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빨랐던 곳은 LGU 플러스 본사입니다. 무려 1GBps가 넘는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편집장은 이것이 실화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속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400에서 500Mbps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속도는 LTE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5G 기지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월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가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G에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단연 LGU+입니다. 아이돌 가상현실 VR 콘텐츠와 야구 등 스포츠 중계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을 5G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5G를 키우는 이유는 앞으로 5G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G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일본도 내년 3월을 기점으로 5G를 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2019 럭비 월드컵에서 5G 시범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준은 아직 한국에 못 미칩니다. 기술력과 퍼포먼스 차이가 크죠. 따라서 도쿄 올림픽의 5G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5G를 취재한 언론은 한국의 5G 상황이 일본의 5G 서비스를 전망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대가 완판되었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무척 대조적입니다.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IT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